안녕하십니까 선배 후배님들 안전한 아빠 안전아빠입니다. 이번 영상은 현장 실무에 대한 영상이고요. 건설업 안전관리자로서 현장에서 근로자들 대상으로 정기안전교육을 실시를 할 때 누가 하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안전교육을 영상으로 만드는 이유는 제가 사실 그렇게 경력이 많지 않은데 이 관련된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하냐? 무슨 내용으로 하냐? 처음 진행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받아왔고, 사실 저도 이거를 가르친다는 개념으로, 이거를 알려드린다는 개념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저도 경력과 경험과 지식이 많이 부족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처음 지금 이 안전관리자로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는 내용으로 제가 이제 했던 내용들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정기안전교육은 이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행규칙 별표 4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요. 건설업 해당 내용으로는 이제 정기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직 종사자 외 근로자 중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가 대상이 되고요. 시간은 매 분기 6시간이기 때문에 월 2시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기가 3개월이니까요. 예, 6에다가 3을 나누면 2시간씩 나오니까 월에 2시간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거를 분리해서 진행을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철골이라든가 골조나 아니면 이제 그 공종별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동시 인원들을 다 모으기가 힘들 경우에는 이 인원들을 따로 이제 2시간 또 따로 2시간 또는 1시간 1시간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는 부분이고, 이 건설업은 특성상 이제 뭐 교량공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2천억, 3천억짜리 공사가 아닌 이상 뭐 일주일 단위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작업이 월 단위로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월 2시간은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서는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건강증진 질병 예방, 유해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 보건법령 관리, 직무 스트레스 예방 관리,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사실 저는 정기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주된 목적이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 및 사망사고 예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봤을 때 가장 중심이 돼야 될 것은 이거였지 않냐. 저는 이제 이 법규를 보면서 항상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얘기를 하면 현장에서 지금 일용직으로 들어와 있는 근로자들도 대다수인데 그 사람들이 이거를 집중해서 들을까? 솔직히 안 듣습니다. 예, 관심이 없습니다. 핸드폰만 하시고 핸드폰 보시고 관심이 없으세요. 사실 이제 유해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또는 산업 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의 근로자분들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으로 안전관리자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내용에 가장 핵심이 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일단 이게 이 실무입니다. 저는 일단은 공종 및 대상자를 먼저 파악을 하면 되죠. 월간으로 저는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다음 주 금요일 또는 토요일, 뭐 수요일 언제 진행을 할지 이제 정하면서 그 대상자를 누가 이걸 대상자가 되겠느냐 이거를 먼저 봅니다. 왜냐면 이 공종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마감 공종이면은 마감에 관련된 공종에 따른 그 내용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고 지금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면 당연히 토목에 관련된 내용들로 근로자들한테 얘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파악을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 일자 및 시간. 이 일자랑 시각을 조율하는 게 지금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면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실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일군 건설사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그 조그만 종건이나 아니면 단종에 계시는 안전관리자라고 하시면은 이거 조율하기 되게 힘듭니다. 이거 정말 찾기 힘들어요. 뭐 다들 지금 작업하고 들어오고 뭐 7시에 들어와 가지고 5시냐 4시에 끝나는데 지금 이 인원이 들어와서 어디까지 오늘 해 줘야 다음 공정이 들어와 주고 이렇게 공기에 맞춰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인원을 2시간 빼 가지고 지금 교육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자랑 시각을 조율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이제 공정별로 잘라서 진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정기 안전교육을 이제 실시를 한다고 하면은 대략 한 며칠 전부터는 쭉 좀 준비를 합니다.
어찌 됐건 제가 서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관련된 사고 사례, 그래서 공종 또 우리 국내의 사고 사례들, 지금 이제 중대재해 알림이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내용을 보고 있고요. 아니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그 사고 사례들, 그걸 취합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는 내용들에 관련된 내용들, 또 거의 유사한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 유사한 사례로 유인된 사고인데 똑같은 행태를 지금 우리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바로바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사고 사례를 좀 취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료 형태, 시청각을 할 거냐, 프린트로 할 거냐, 아니면 구두로 할 거냐. 근데 구두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프린트물이 좀 나가줘야 되고요. 시청각 자료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현장의 주요 위험 요인. 이 사고 사례 말고도 현장에서 사고로 이어지지 않지만 그냥 보기에 위험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정리정돈이 안 됐다라든가 작업 통로가 확보가 안 됐다라든가 기계 발판이 다니기에는 괜찮은데 자꾸 덜렁덜렁거리다라든가 이게 사실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만 안전관리자 눈에만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정말 이거 이 제 말씀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안전교육할 때 언급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사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안전관리자만 선임돼 계시는 이제 현장 같은 경우에는 보건에 관련된 내용도 안전관리자가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뭐 이제 한랭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하절기에 이제 그 온열 질환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코로나라든가 아니면 폐렴 독감 뭐 이런 내용들도 같이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스크립트 필요시라고 돼 있는데 저는 그냥 스크립트를 항상 준비를 합니다. 뭐 쭉 읽는 형태는 아니고 제가 어찌 됐건 서서 교육을 하거나 앉아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스크립트가 없으면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뭐 어떤 내용들로 할지 대략 적어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얘기하다 보면은 교육 끝나고 나면은 바로 흩어져서 바로 작업 들어가거든요. 그럼 교육의 시기를 놓쳐 버리기 때문에 아예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크립트에 대해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하고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고요. 실제 이제 실시를 하게 되면은 이제 다 모이셨습니다. 다 모이셔 가지고 이제 앉으시거나 서서 이제 모이셨어요. 그러면은 인제 저는 가장 강조되는 사항을 맨 처음 또는 맨 마지막에 언급합니다. 이건 사실 교육학에도 교육 이론에도 들어와 있는 내용인데 맨 처음 또는 맨 마지막에 있는 거를 가장 사람이 기억을 잘하기 때문에 가장 현장에서 조금 위험한 부분이라든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맨 처음 또는 맨 마지막에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료 및 다과 제공. 이제 필요시라고 했는데 보통 음료를 제공을 합니다. 예. 겨울이든 여름에든 특히 꼭 제공을 하고요. 이거 제공 안 하면 꼭 또 얘기를 하세요. "아 뭐 교육받았는데 뭐 안 주냐."고. 예. 뭐 더한 것도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안전화 주세요." 뭐 "안전화 주세요." 네. 음료 정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공정이 모두 참여 시 안전 우수 실천 근로자 포상 요런 내용들 너무 좋죠.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그 로또가 지금 한 장 5천 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지급하면은 그렇게 반응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5천 원이면 사실 안전비 지급으로 했을 때 이게 그렇게 적은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일군 건설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렇게도 포상하는 내용들이 괜찮은 내용이고 또 예전에는 또 백화점 상품권 지급하는 사례들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사진을 촬영을 해야 된다, 사진을. 이게 정기안전교육일지를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안전교육일지는 안에서 나오면 무조건 항상 보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이 좀 잘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나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했는데 사인을 깜빡하고 못 봤다라든가 서명을 깜빡하고 못 받았다라든가 또는 사진을 못 찍었다라든가 아니면은 찍었는데 되게 부실하게 찍었다라든가 어찌 됐건 전체 샷으로 다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근로자가 뭐 50 명이든 60 명이든 지금 모이셨으면은 이 다 나와 줘야 되는데 아니면 공정물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러니까는 이 사진이랑 서명지 받는 거는 미리 좀 사람을 지정해 놓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걸 직영반장들이 많이 하시는데 예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안전관리자로서 이제 사실 정기 안전교육뿐만이 아니라 여러 교육을 할 때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반응이 없습니다. 혼자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 반응이 거의 없어요. 뭐 반응이 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주세요." 뭐 이런 반응밖에 없고요. 반응이나 호응이 없더라도
나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전관리자가 지금 그 현장에 있는 이유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거고, 산재가 발생되면 안전관리자가 가장 제일 피곤하거든요. 뭐 당연한 내용이지만. 그리고 이건 어찌 됐건 이 책임은 안전관리자한테 귀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 말고요. 이 법적인 책임도 있을 수 있지만, 이 현장 내에서 위에 현장 소장님이나 아니면은 이 위 선임들이나 주변에 이 저를 보고 있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그러니까 공종별 현장 소장님들을 이 보는 제 입장이 '야, 안전관리자가 이 산재도 예방을 못하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물론 현장에서 제가 열심히 했고 안전 조치를 했다 손 치더라도 일단 사고가 발생이 되면은 안전관리자한테 이게 안 좋은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실시를 할 때 이게 설렁설렁 대강 하면 안 됩니다. 진짜 호소력을 가지고 이 반장님들이나 이 작업자분들이 최대한 이 교육을 통해서 안 좋게 하던 행동들도 좀 좋게 할 수 있게끔, 개선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이제 교육을 하면서 제가 항상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거든요. 그 다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일단 준비를 다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장에서 안 좋게 안전 조치를 안 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거를 조치를 미준수해서 작업을 하는지, 그런 내용을 이미 내가 파악이 되고 있으면 그런 거에 관련된 내용들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거에 따라서 좀 목차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아홉 가지에 두고 교환을 만듭니다. 교환이 스크립트인데요. 일단 안전 수칙이 있잖아요. 우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뭐 예를 들어서 안전난간대 같은 경우에 BTB계를 올린다고 해서 최상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안전난간이 지금 90, 상부 난간대가 90에서 120이고 중간 난간대가 45에서 60이잖아요. 그거를 기성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BTB계에 그냥 꽂게끔. 근데 그걸 다 꽂지 않고 하죠. 모두들 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안전 수칙들을 준수할 수 있는, 현장에서 지금 이걸 미준수하고 있는 내용들을 전달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게 어떻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게 과태료가 얼마인지 벌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게 근로자의 의무사항인지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 있게끔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작업복장. 이 보호구랑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주로 이제 전기 작업하시는 분들이 안전화 같은 경우에 지퍼가 있는 안전화 있지 않습니까? 측면에. 그거를 지퍼를 안 올리고 다들 이렇게 신고 다니세요. 다들. 근데 아시겠지만 이렇게 신고 다니다가 걸려서 넘어질 확률이 되게 크거든요. 뭐 사실 형틀 작업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는 얘기를 해요. 턱도 마찬가지고, 여름에 턱을 안 매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묶어서 얘기한다라는 거죠. 특히 또 2m 이상 고소 작업 시에 안전대 체결에 대한 내용들. 이거 사실 정기안전교육 때 맨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예. 항상 포함이 돼 있고, 일단 고분진 작업 또는 흠칠 작업 등 했을 때 흡 마스크 착용에 대한 부분들, 이것도 같이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절기에는 이제 복장에 대한 내용들 따뜻하게 입으시고, 항상 이제 깨끗하게 청결하게 입으시고 여러 겹을 껴서 입으시라,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리정돈의 생활화. 국토부 산하 기관, 이제 국토안전청 이제 안전관리원이죠. 거기에서 항상 얘기하시는 게 "안전의 시작은 정리정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안전의 시작은 통로 확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캐치프라이즈 돼 있는데,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현장이 지저분하면요,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현장을 이렇게 돌면은 제가 걸려서 넘어지거나 나와 있는 철근이나 아니면 대못 등에 제 옷이 찢겨진 경우나 제가 긁힌 사례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 또한 그런데 근로자는 마찬가지죠. 정리정돈이 돼 있지 않으면은 이거는 그냥 바로 사고로 이어진다. 바로 사고로 이어진다. 우리가 공부할 때 책상 정리부터 하고 나서 공부를 하라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리정돈을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정기안전 교육을 할 때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 있는 이 지금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진행을 했을 경우에 6월 달에 있는 작업자가 5월 달에 있는 작업자랑 아예 다른 작업자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기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의 반은
나는 항상 동일한 내용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호구라든가 안전수칙, 정리정돈 이런 내용들 작업 순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내용들은 그냥 항상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지금 월별로 실시를 하는데 전달에 들어와 있던 작업자랑 이번 달에 들어와 있던 작업자랑 3분의 2가 다른 작업자니까. 다른 공정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특히 마감 시즌 되면은 공정별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계속 같은 내용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작업 순서. 작업 순서는요. 지금 이 작업을 내가 이 작업하시는 반장님보다 모르잖아요, 지금. 이걸 어떻게 지금 시공을 하는지를 내가 안전관리자 입장에서 정말 디테일하게는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쉽게 하려지 말고 조치를 하고 진행해라. 이 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이동식 비계를 끌고 갔어요.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려고. 근데 이동식 비계에 아웃트리거도 안 돼 있고 해체가 돼 있죠. 그리고 이동식 비계 끌고 갔는데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발판만 놓고 작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작업 순서가 이게 맞냐? 안 맞죠. 아웃트리거를 설치를 하고 올라가 가지고 위에서 저기 수평 난간대를 치고 그리고 밑에서는 잡아주는 사람 또는 자재를 올려주는 사람이 있고 이게 지금 작업 순서가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공에 대한 작업 순서를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 안전에 대한 작업 순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순서를 준수하고 빠르게 진행하지 말고 순서에 맞춰서 준수하면서 작업을 하자.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안전 수칙이랑 같이 엮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다. 연락 및 신호. 연락 및 신호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 크레인이나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에 타고 내리거나 인양할 때 대부분 무전기로 하지만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에 이 수신호가 공통된 수신호 우리 안전보건공단에서 이 푸시 가이드도 나와 있는데요. 수신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신호를 무전기로 할 경우에 누가 무전기를 쓸 거고 누가 무전기를 주로 차 가지고 그날 쓸 거며 그다음에 이동식 크레인 같은 경우에 타워 크레인이랑 겹치지 않게 주파수를 어떻게 맞출 거며 그리고 지금 간섭되는 공종이 있을 경우에 상하 작업을 피해서 어떻게 작업을 하고 어디서부터 할 거며 이런 것들을 현장에 작업하시는 반장님들이랑 얘기를 해 가지고 조율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굳이 디테일하게 그날 공종별로 작업별로 다 확인해 가지고 내가 얘기 드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내용을 정기안전교육 때 공종이 모여 있는 경우에 그 공종별 소장님들이 있잖아요. 소장님들께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오늘 작업이 에서 4 층에서는 지금 흉틀 작업이 있고 3 층이나 또는 2 층에서는 지금 마감 작업이 들어와 있는데 서로 겹치지 않게 위에서 계속 떨어지니까 겹치지 않게 작업을 하시고 이쪽 면에서 작업을 하시고 위에 작업일 경우는 반대쪽 면에서 작업하시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안전장치 기능의 확인. 이런 거는 사실 이제 공도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핸드 글라인더라든가 아니면은 둥근 톰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방호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불티 비산 방지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전장치의 기능의 확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현장에서 쓰는 공도구들이 다 방호 장치가 있잖아요. 안전 인증을 받은 것들. 그런 것들을 사전에 내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어느 공정에 어떤 작업자가 쓰던 공도구가 지금 방호 장치 없이 쓰냐. 제일 이젠 안 되는 게 이제 핸드 글라이더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지적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단호하게.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안 합니다. 아니면 안 사 놓거나.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언급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위험구역 출입 금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10 층짜리 건물에서 골조가 뭐 2층 또는 3 층, 4 층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일단 담부에 저기 담부가 있을 거고 슬라브 담부. 그다음에 이제 계구부, 입상 배관의 계구부라든가 필스 계구부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엘리베이터 피트 계구부. 이제 그런 계구부들이 있잖아요. 이게 가장 추락 위험 구역이고 당연히 난간대랑 이제 덮개가 다 설치되어 있겠지만 그거를 해체하고 거기에 작업을 위해서 해체하고 임의로 해체해서 작업하다가 떨어지는 경우 또는 거기다 자재를 올려서 자재랑 같이 떨어지는 경우 또는 그거를 누군가가 모종의 이유로 해체를 해 놨는데 다른 일로 지나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떨어지는 경우 여러 가지로 떨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 어디가 현장에 우리가 지금 개구부고 위험 구역인데 거기를 다니실 때는 어떤 공정에 누구든 간에 주의해서 주의하셔라. 이걸 언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정기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날
그날 처음 들어온 작업자가 있을 수가 있고 그 작업자가 오늘 하루만 작업하고 가는 사람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물론 신규자 교육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장 내 위험 구역을 나는 이미 알고 있죠. 맨날 다니면서 그 위험 지역이 어딘지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작업자는 지금 오늘 들어온 사람 또는 띄엄띄엄 뭐 3일 격주로 들어온 사람들 뭐 단열재 설치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3일 단위 뭐 아니면 일 주일 단위 잠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위험 구역을 정기 안전 교육 시간 때 언급을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요. 이거를 지금 쭉 들어왔던 분들 예를 들어 뭐 설비 소장님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들었단 말이죠, 이런 얘기를.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계속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근로자들 데리고 들어왔을 경우에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이거를 근로자한테 언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의 효과도 있어요. 물론 안 그런 분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비정상 작업시 안전대책. 이제 돌관 작업인데요. 야간 공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지금 등을 켜는 데가 어디가 있고 분전함 비밀번호가 뭐고 분전함이 지금 어디에 위치가 있고 등 선이 지금 어디로 연결이 돼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기안전 교육 때 얘기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비정상 작업이 진행이 될 때 언제쯤 끝날 거고 다음 공정이 어떤 공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안전 내용이랑 같이 설명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날씨라든가 아니면은 이 요새 최근 이슈라든가 뭐 이제 법에 관련된 내용들이겠죠. 또는 현장에서 그 외에 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 뭐 지금 노조가 집회를 하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뭐 옆에 현장이나 근교 현장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다라든가 아니면 입국의 위치라든가 병원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도 저는 다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해요. 왜냐면 어찌 됐건 정기안전보건교육은 현장의 사고 예방을 위한 나의 순수한 내 목소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자는 정기안전교육을 할 때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정기안전교육을 한다라는 제가 지금 이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은 다 끄집어서 저는 정기안전교육 때 얘기를 한다. 물론 법적인 내용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사실 여기에서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마스크 착용하세요. 그리고 추우니까는 옷을 어떻게 입으세요. 이런 것들은 사실 또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내용이고 그리고 점심 때 음주 금지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셔서도 일찍 주무시고 이런 내용들도 사실 건강 증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이렇게 지금 저는 정기 안전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물론 이게 현장마다 다르고 또 현장 소장님이 누구시냐에 따라 다르고 회사마다 다르고 지역별로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저는 이렇게 지금 정기 안전 보건 교육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이 안전관리자 업무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정기 안전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시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영상을 이렇게 좀 구성을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무쪼록 항상 안전한 현장 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